여러분, 혹시 빵 좋아하시나요? 요즘 빵집 가서 쟁반 채우기가 무섭죠. 주먹만한 소금빵 하나에 4, 5천 원은 기본이고 케이크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한국 빵값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는 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뉴스를 보며 이렇게 믿었습니다. 러시아 전쟁 때문에 밀가루가 없어서, 환율이 올라서 설탕값이 뛰어서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순진하게 믿었던 그 이유들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비싸게 사 먹은 그 빵과 과자 가격, 사실은 대기업 임원들이 강남 모처에 모여 사다리 타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그 사다리 타기 게임 맞습니다. 매일 먹는 밀가루와 설탕, 그 10조 원짜리 시장을 주무르는 그들이 어떻게 우리 지갑을 털어갔는지 그 기막힌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이번 사건이 유독 충격적인 이유는 규모 때문입니다. 보통 담합이라고 하면 동네 가게 몇 군데가 가격을 맞추는 수준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차원이 다릅니다. 밀가루를 만드는 제분회사 7곳, 그리고 설탕을 만드는 제당회사 3곳. 사실상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거의 모든 브랜드가 이 판에 끼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무르는 시장 규모만 무려 10조 원에 달합니다. 10조 원이라는 돈은 웬만한 국가 예산과 맞먹는 엄청난 금액이죠. 문제는 이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인 우리는 A사가 비싸면 B사 제품을 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A사와 B사가 이미 뒤에서 손을 잡고 가격을 똑같이 올리기로 약속했다면 어떨까요? 우리에겐 선택권이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정한 가격이 곧 법이었고 우리는 그들이 짠 판 위에서 영문도 모른 채 비싼 빵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 거대한 담합을 들키지 않고 수년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그들의 수법은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자기들만의 은어를 사용했습니다. 공정위를 공선생이라고 부르며 오늘 공선생이 떴으니 조심해라 라며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죠. 회의 자료나 가격 합의 문서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회의가 끝나는 즉시 불태우거나 파쇄했습니다. 심지어 사장님들이 직접 만나서 가격을 논의할 때는 회사 공식 일정이 아니라 간남의 모 식당이나 호텔 같은 사적인 장소를 골랐습니다. 서로의 휴대폰에는 이름 대신 거기, 김 사장 같은 모호한 호칭을 저장해두거나 아예 대포폰을 사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떳떳한 경영 활동이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숨길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은밀함 자체가 그들의 행동이 불법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가장 황당하고 분노를 자아내는 부분은 바로 가격 인상 순서를 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보통 기업이 가격을 올릴 때는 원가 분석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누가 먼저 총대를 메고 밀가루 가격을 올릴지 정하기 위해 사다리 타기를 했습니다. 종이에 선을 긋고 걸리는 회사가 이번 달에 먼저 가격을 올리는 시기죠. 한 회사가 먼저 가격을 올리면 며칠 뒤 다른 회사들이 경쟁사가 올렸으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줄줄이 가격을 따라 올렸습니다. 이건 시장 경쟁이 아닙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연극에 불과했죠. 우리가 요즘 빵값이 왜 이러지? 하고 고민할 때 그들은 회의실에 모여 낄낄거리며 사다리를 타고 있었던 겁니다. 밀가루 가격은 이런 방식으로 최대 40% 이상, 설탕은 60% 이상 폭등했습니다. 원재료 값이 온자서가 아니라 그들의 담합 때문에 가격이 널뛰게 했던 겁니다. 이 거대한 담합의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건 동네 빵집, 꽈배기 가게, 분식집 사장님들입니다. 밀가루와 설탕은 식당이나 빵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입니다. 이 재료값이 1.5배, 2배로 뛰는데 동네 장사하시는 분들이 꽈배기 가격을 갑자기 2배로 올릴 수 있을까요? 손님이 끊길까봐 가격은 못 올리고 결국 자신의 마진을 깎아먹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의 종착점은 결국 우리 소비자들입니다. 마트 진열대에 놓인 과자, 아이스크림, 빵 가격표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장바구니에 담았던 물건을 도로 내려놓아야 했죠. 기업들은 국제 곡물값이 올라서 어쩔 수 없다고 인터뷰했지만 사실 그 가격표 안에는 그들의 부당한 이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허리띠를 졸라맬 때 담합 기업들은 역대급 실적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전쟁 때문에 원가가 올랐을 때는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원가가 떨어지면 제품 가격도 내려야 정상 아닐까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국제 밀가격은 고점을 찍고 내려온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빵값과 과자값은 유지부동입니다. 오히려 인건비가 올랐다, 전기료가 비싸다며 가격을 더 올리기도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로켓과 깃털 효과라고 부릅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로켓처럼 순식간에 치솟지만 내려갈 때는 깃털처럼 천천히 혹은 아예 내려오지 않는 현상을 말하죠. 담합으로 한 번 올려놓은 가격은 일종의 기준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가격을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에 적응해버렸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빵값이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빵 가격은 세계 5위 수준입니다. 우리보다 빵값이 비싼 나라는 스위스나 미국 같은 곳들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스위스나 미국의 1인당 소득, GDP는 우리나라의 2배가 넘습니다. 소득은 절반 수준인데 빵값은 그들과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는 것. 이건 단순히 물가가 비싼 게 아니라 시장 구조가 기형적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빵집에서 쟁반에 빵 두세 개만 담아도 밥값보다 비싸게 나오는 이유, 이제는 아시겠죠? 단순히 좋은 재료를 써서가 아닙니다. 밀가루와 설탕이라는 기초 소재부터 시작된 담합의 거품이 겹겹이 쌓인 결과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기업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마지막 팩트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담합을 주도한 사람들에게 내릴 수 있는 처벌은 기껏해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뿐입니다.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담합으로 챙긴 이득이 천문학적인데 벌금은 고작 몇억 원. 기업 입장에서는 과징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입니다. 벌금이 불법으로 얻는 이익보다 훨씬 적다면 기업에게 벌금은 처벌이 아니라 그저 비용일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믿어줘야 할까요?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으며 또다시 사다리를 타러 가는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제는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할 때입니다. 그들의 사다리 게임에 내 밥상이 판돈으로 쓰이지 않게 하려면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